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더모어 디자인의 이정윤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모어 디자인의 이정윤 실장입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네, 요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경불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살이 빠졌어요. 얼굴 살 빠지기가 쉽지 않은데. 예. 아니, 고준희 씨 더 닮아진 것 같아요. 고준희 씨가 이정윤 실장님을 닮아가는 건가? 지금 그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점심을 안 드세요. 어이? 그래가지고 저까지 또 못 먹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군요. 예. 아니, 인테리어 일도 보기보다 힘들 것 같은데 네. 안 먹고 가능한가요? 안 먹고 가능하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딱 점심시간에만 쉬세요. 예. 그래서 딱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좀 더 전달하기가 쉬워가지고 보통 점심시간 때 점심을 제대로 못 먹기는 해요. 아하. 왠지 짜장면 이런 거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네. 드시는데 저희는 또 이제 또 현장을 이제 여러 개를 계속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점심을 많이 먹기는 해요. 그러면 하루에 2끼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꼬박꼬박 다 챙겨 먹기는 해요. 점심은 조금 늦게 드시는 거군요. 네. 늦을지언정 새끼는 다 먹는다? 네. 그렇죠. 건강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데요. 네. 아니, 그런데 매일 그렇게 공사 현장에 가셔야 되는 건가요? 네, 아침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작업 지시나 뭐 작업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뭐 목공이나 타일이나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뭐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체크하러 가고 있어요. 어허. 아니, 그냥 맡겨놓으면 되지 않나요? 맡겨놓으면은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아무리 전달을 하더라도 예.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랑은 또 다르게 하실 경우가 많아서 이제 끝나기 전에 좀 더 체크를 하고 뭐 이제 틀린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매일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예. 뭐 도면 같은 거를 다 전달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직접 보고서는 또 현장마다 그때그때 또 이제 뭐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안 가면 또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이제 현장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안 오시길 바랄 것 같은데 전화를 한다고요? 네. 그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미리 말씀을 듣고서는 일을 해야지 2번 안 하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고 하세요. 아하, 그렇군요. 아니, 보통 다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맡겨놓고 안 가시는 것 같던데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계속 가서 확인을 해야지 이제 진짜 좀 마감도 괜찮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약간 눈치를 보시는 게 있어가지고 현장에 좀 오래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시려면 네. 운전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운전 실력이 괜찮으신가요? 네, 운전은 네. 잘 하시겠죠. 그러시군요. 막 칼치기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이? 진짜 과격하게 운전하시는군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운전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경불진을 첫 해부터 쫙 들으시면은 예, 지루하지 않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2주 동안에 저희 애청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경불진 듣고서는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왔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새 식구가 왔어요. 이제 아기랑 같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다 꾸미시려고 뭐 벽에 타일도 붙이고 뭐 아기 방에 제작 가구도 짜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을 다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실측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실측을 이제 그 집으로 하러 갔는데 저희는 이제 가자마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베란다로 이제 나가서 뭐 샷이나 단열이 잘 돼 있는지 뭐 곰팡이가 없는지 보러 갔는데 나가자마자 곰팡이가 너무 많고 이제 곰팡이나 결로가 많다 보니까 페인트들도 다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고객분은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베란다로 나가니까 처음에 되게 의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알겠다고. 이제 보통 집을 처음에 보러 가시면은 뭐 바닥이나 거실의 벽 이런 데를 많이 보세요. 예. 근데 그런 데가 이제 깨끗하다고 하면은 그냥 집을 구매를 하고 집이 좀 깨끗한 편이라서 부분만 공사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보면은 이제 첫 번째 본 거랑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베란다 때문에. 네, 베란다도 그렇고 첫 번째는 깨끗하다고 봤는데 두 번째 이제 저희랑 가서 저희가 이제 꼼꼼히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면은 이제 다 고쳐야 된다는 거를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가 보이는 부분은 깨끗하지만 뭐 샤시 이런 데나 아니면 베란다랑 닿는 부분에는 마루가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썩어 있는 부분도 너무 많고 또 이제 주방 부분, 물을 많이 쓰는 부분에는 또 썩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다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 보러 가면 이제 거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위장을 또 많이 하죠. 그래요? 그렇죠.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맞아요. 그렇기는 해요. 향초 피워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깨끗한 부분밖에 잘 못 보시긴 하더라고요. 또 일 끝나고 가셔서 밤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밤에 보면은 이제 베란다나 이런 데도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곰팡이가 조금 있는 거는 알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견적을 완전히 다 수정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외벽 쪽에 단열 전체를 다 하고, 이제 꾸미는 뭐 타일을 붙인다는 듯 아니면 가구를 한다는 그런 거를 다 싹 빼버리고 이제 견적은 어찌됐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열을 최대한 하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좀 제외를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런 걸 아셨으면은 좀 피할 수 있는 집이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방금 이제 단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겨울에 단열 공사가 가능한가요? 네, 보통 이제 단열 곰팡이가 피고 하는 거는 외부랑 내부랑 온도차가 심해서 이제 그러다가 결로가 나면 곰팡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베란다 부분에 곰팡이가 쓰는 건데 겨울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가 났다 하면은 겨울이나 여름 상관없이 단열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워도 공사를 하는군요. 네, 다 가능하세요. 단열은. 지금 베란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원룸 이런 데 보면 방에도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쪽부터 곰팡이가 수직으로 피더라고요. 꼭 베란다에만 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방에도 외벽이라고 하면은 외벽에는 단열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방에도 외벽 부분에는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뿐만 아니라 안방이랑 이제 외벽과 마주치는 현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외벽, 거의 외벽이랑 뭐 천정 전체를 다 단열해야 돼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겠군요. 네. 그 집이 아파트인 거죠? 네, 아파트예요. 근데 어디서 지은 아파트길래 그렇게 곰팡이가 씁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옆동에 사시는데 이제 본인 집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이 근처에서 이사를 가려다가 이제 바로 옆동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 구조도 너무 잘 알고 집에 대해서 아주 잘 아니까 정말 대충 보고서는 그냥 계약을 하신 거예요. 뭐 층수나 이런 것만 보고. 그래서 저희랑 이제 실측을 한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고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 층 전체, 라인 전체가 이제 단열이 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처음 집은 뽑기를 잘한 거고 두 번째 집은 뽑기를 완전히 망친 거네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럼 그 동만 그런 거예요? 네. 다른 동은 괜찮고? 유난히 심한 거. 이제 그분이 지금 사시는 동은 정말 깨끗하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동에 따라서 차이도 날 수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뭐 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습관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곰팡이가 피고 덜 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좀 환기도 시키고 좀
좀 결로가 났을 때 좀 닦아주거나 이렇게 관리도 좀 필요하기는 해요. 아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곳은 거의 모든 층에서 네, 같은 맞아요. 문제가 나타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설계 결함 아닌가요? 그쵸. 아무래도 외벽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로가 난다는 거는 아파트 자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 시간도 오래됐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냥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단열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하. 지난번 방송에서 네. 단열 공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요번 공사는 몇 평인데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32평이고 예. 전체 외벽 그리고 외벽에 맞닿는 베란다랑 뭐 안방이랑 전체 베란다에는 원래 천장이 없는데 그 베란다 부분까지 천장을 다 쳐요. 단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용이 6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아, 600만 원. 전체 다 단열을 했을 때. 예. 근데 이제 단열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고객님이 너무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스럽고 이제 단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뭐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아서 이렇게 단열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예. 처음에는 그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아보셨는데 그거 금액은 거의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하시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단열 방식으로 하게 되셨어요. 아, 요즘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네. 화재가 났었을 때 네. 타지 않는 거, 뭐 연기 안 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공사하신 거는 그런 건가요? 네, 보통 단열을 할 때는 이제 뭐 아이소핑크 네.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정석으로 하면은 뭐 온돌이나 뭐 이런 걸 깔고 그 다음에 아이소핑크를 대고 그 다음에 석고 마감을 하는 게 이렇게 정석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다 하다 보면은 방도 좁아지고 너무 두꺼워져서 단열이 두꺼울수록 좋기는 한데 또 방이 작아지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단열도 되면서 뭐 결로나 곰팡이도 방지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보통 한 5cm 정도를 권장드리기는 해요. 아, 5cm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cm가 작아져서 예.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는 해요. 아. 그리고 또 단열이라는 게 공사를 다 끝내고 보면은 티가 안 나거든요. 금액은 정말 많이 들였는데 예. 어찌됐든 집만 좁아지고 티는 안 나기 때문에 다들 좀 처음에 꺼려 하시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단열을 꼭 해야 되는지. 예. 근데 또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열 공사를 꼭 하시게 되죠. 그렇군요. 스티로폼 같은 게 안 들어가네요? 스티로폼이랑 비슷한 게 아이소핑크인데 예. 아이소핑크는 이제 스티로폼보다 더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단열성도 더 좋고 스티로폼보다는. 예. 곰팡이를 그대로 놔두면 네. 제가 같이 동거를 해봐서 알아요. 곰팡이와 호흡기가 굉장히 나빠져요. 수시로 이 기관지나 목에 병을 달고 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열 공사를 해서 호흡기나 기관지가 건강해지면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단열 공사를 했어도 곰팡이나 결로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고,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환기를 하면서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시기는 한데 이제 예. 기존보다는 확실히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예. 난방 비용도 절약이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단열을 해야 된다고 이제 목공 반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본인 집도 그렇게 다 하셨대요. 그랬더니 난방비가 진짜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안 나온다고요? 네, 너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정말 난방을 하루 종일 틀고 예. 빵빵하게 틀어도 또 난방비가 안 나오고 그렇게 틀지 않아도 따뜻하다고 단열을 꼼꼼히 해가지고 예. 그래서 단열하면은 외관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도 느끼시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단열 측면에서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만약에 아파트가 10층짜리다. 네. 그러면 1층 그리고 10층은 아무래도 가장 바깥쪽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네. 단열 효과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대로 이 중간에 낀 층들은 보일러를 덜 켜도 위아래에서 보일러를 틀어주니까 안 켜도 버틸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맞아요. 실제로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단열 작업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그래요? 네. 그래서 천장은 무조건 이제 탑층이라고 하면은 단열 작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실히 중간층에 껴있으면은 위아래 집에 이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공사를 한 집은 완전히 새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입주를 안 한 집이었는데 보일러가 이제 동파가 됐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일러가 동파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가 위아래 층 다 안 살고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추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보일러가 이제 터지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거기는 미분양 아파트였던 건가요? 네,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보일러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것도 공사가 좀 커지지 않나요? 근데 보일러만 이제 수리를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보일러만? 그러니까 보일러를 잠깐 꺼놨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동파가 됐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요새는 아파트들이 다 뭐 보일러도 터지고 수도도 터지고 세탁기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세탁하지 말라고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방송해요. 맞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요새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연락을 했는데 업체에서도 너무 늦게 이제 답변도 오고 밤 늦게도 오시더라고요. 워낙 고장난 데가 많으니까. 단열 시공을 하면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단열 시공을 하면은 사실 따뜻하고 이제 곰팡이도 방지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좀 단점은 이제 집이 좀 줄어든다는 게 이제 단점이기는 해요. 혹시 방음 효과는 없나요? 방음 효과도 아무래도 있어요. 방음을 이제 간단하게 방음을 할 때는 그렇게 아이소핑크를 넣어도 방음 효과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단열 시공을 했었을 때 소비자들이 봐가지고는 잘 모른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소비자들은 단열 시공을 맡겨놓고 이거를 그냥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벽면 전체 한 벽면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 단열이 들어갔을 땐 전체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베란다의 날개벽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외벽에 닿는 일부만 했을 경우에는 벽이 일자로 가다가 그 부분만 이제 5cm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날개벽이란 게 있나요? 네. 확인하는 방법은 벽체가 일자로 가다가 중간에 튀어나올 경우, 이제 전면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방법도 있고, 아니면 두들겨 봤을 때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제 석고마감이면 이제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다르죠? 콘크리트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네, 두들겼을 때 손도 아프고. 똑똑똑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석고는 이제 통통 소리가 나니까. 아니 그러면 수박 같은 경우에도 소리가 뭐 맑게 들려야 수박이 잘 익었다고 하는데, 이 석고를 두들겼을 때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맑은 소리가 나야 되는 건가요? 그냥 통통 튀기는 그냥 소리가 나는 거고, 콘크리트 자체는 아예 그냥 돌을 두들기는 느낌인 거고. 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 그건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이제 피면은 단열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곰팡이가 안 피면은 단열이 정말 꼼꼼하게 잘 된 거고. 그리고 뭐 저희가 바닥에 가끔 확장을 할 때 바닥을 철거를 했는데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이제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확장을 했을 땐 무조건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 건데, 보일러가 안 깔아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또 마루가 썩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을 했는데 거기에 무조건 보일러가 깔려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쵸. 저희 집도 안 깔린 것 같은데? 베란다에도 보일러 선이 들어가요? 확장을 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베란다 개념이 아니라 내부니까 이제 거기에도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데, 간혹가다 옛날에 이제 시공을 했거나 이런 데는, 아니면은 이제 고객님이 이제 비용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보일러가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썩은 거였군요. 네. 그리고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루는 나무다 보니까 예. 온도차 때문에 그 부분 이제 확장면이 다 썩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보일러가 안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돈 쬐끔 아끼려다가 네. 마루가 썩어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확장을 하면은 확장을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추워지기는 해요. 예. 아무리 단열을 하고 샤시를 교체했더라고 해도 추위에 민감하시면은 그걸 좀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무조건 난방을 까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깎아달라고 하면 이런 거 보일러 안 깔아도 됩니다 하고 빼먹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보일러를 안 깔거나 단열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말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고. 네, 사실 그렇게 기본적인 거는 처음부터 잘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확장을 했을 때 그 밑에 보일러를 네. 까는 거는 네.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한 건가요? 네, 바닥을 다 깨낸 다음에 이제 거실에 있던 난방 일부를 잘라서 이제 확장 부분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있던 걸 잘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실에 난방이 깔려 있는 끝 부분을 자르고 네. 이제 베란다 쪽으로 그 부분부터 다시 연결을 해서 이제 보일러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늘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확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보일러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나 뭐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이 확장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러면 보일러를 좀 체급이 높은 걸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네, 너무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이제 중앙 난방일 경우에는 예. 그거를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써야 되는 용량보다 커졌을 때는 이제 너무 이제 중앙 난방이다 보니까 개별 난방이 아니라서 예. 그런 거를 또 하지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중앙 난방을 해도 그 개별 세대가 쓴 에너지량은 계산이 되지 않나요? 네, 나는데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양에서 이제 한 집에서 너무 많이 쓰면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 효율이 또 떨어질 수 있다고 그걸 막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공사를 신청해야 되겠군요. 네, 그런 것도 관리사무소에 이제 인테리어 하기 전에 예.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다 전달을 해주세요. 유의사항이나 뭐 이 아파트 내 규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600만 원 정도를 내서 단열 시공을 했다. 네. 직장인들 입장에선 적은 돈은 아닌데 맞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AS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계약서라든지 이런 문서를 통해서? 정말 확연하게 많이 곰팡이가 피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AS를 요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벽 전체를 다시 뜯고 다시 이제 단열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도배를 하고 이 작업 자체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로라는 게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이렇게 나중이 돼야지 이제 곰팡이가 쓸거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벽에다가 붙박이장 같은 게 들어와 버리거나 이제 그러면은 또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금방 알아차리기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뭐 표준 계약서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AS 기한. 자동차도 왜 뭐 2년 4만 킬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네, 계약서 자체에는 이제 1년 이제 무상으로 다 이제 AS가 되고 이제 물 관련돼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뭐 하자가 있으면은 2년 정도 무상으로 되고 다만 이제 고객님의 부주의로 뭐 마루를 쓰다가 까졌던지 아니면 도배를 쓰다가 뭐 까지고 필름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돼서 AS가 필요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비용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 더모 디자인은 그렇게 해주겠지만 네. 다른 인테리어 업체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되게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정말 꼼꼼히 보시면은 정말 하나하나 다시 출력 좀 해달라고 이런 항목을 포함을 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계약서 아예 보지도 않고 3초 만에 그냥 사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3천만 원이다 하면 3천만 원 좋네. 맞아요. 그리고 사인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조항을 잘 안 읽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하. 그래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거 있으면은 아니면은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좀 더 첨부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시면은 그런 거는 다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그 계약서 꼼꼼히 들여다보는 법 이런 것 좀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계약서에 첨부하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곳도 공사하고 계시죠? 네, 지금 광장동에 있는 현장인데 지어진 지는 5년밖에 안 됐어요. 어유, 새 아파트네요. 네, 새 아파트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저희도 5년밖에 안 돼서 이제 공사를 좀 뭐 항목을 줄여서 좀 저렴하면서도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집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네, 5년밖에 안 됐는데 베란다에 곰팡이도 너무 많고 아이고. 이제 바닥도 썩은 부분도 너무 많고 저희는 이제 바닥 교체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바닥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싱크대 문짝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세입자분만 사셨던 거예요. 2년씩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입자분만 사셔서 너무 막 사용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도 있는데 왠지 아파트가 후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파트 자체는 되게 좋은 아파트인데 그리고 거기 또 꼭대기층이어가지고 좀 천장이 좀 특이하게 천정고가 굉장히 높아요. 일부가. 펜트하우스예요? 네, 일부가 거의 3m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거실의 일부가 너무 높아가지고 와. 엄청 춥겠는데요? 네, 맞아요. 한강도 보이고 굉장히 좀 좋은 아파트인데 사용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5년밖에 안 된 아파트라고 해도 고칠 때가 좀 많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전체를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도 좀 비용을 줄이려고 안방 욕실만 이제 그거만 리폼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싹 고치고 계세요. 그 정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평당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인스코팅이라고 또 이렇게 꾸미는, 그때 얘기하신 거 꾸미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주방에는 도배가 아니라 전체 다 타일로 들어가고 아이고. 그리고 애기 방에는 가벽을 세우고 막 거기 뭐 소파 같은 거 이제 제작으로 다 넣어서 좀 예쁘게 꾸미는 집이어서 사실 금액대는 조금 그거보다는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면 한 평당 120, 150? 이게 평당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거기는 지금 3천만 원 중반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몇 평짜리 아파트인가요? 32평이에요. 근데 이제 주방 가구는 빼고 주방 가구를 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보셨어요. 그래서 주방 가구 견적만 거의 인테리어 비용의 3분의 1 정도? 3천만 원에 이제 그거를 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방 자체가 거의 이제 따로 이제 알아보셔서 하신 건데 주방 가구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퀄리티도 높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재나 뭐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입 제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럼 한샘이나 이케아는 아니군요. 한샘인데 한샘에서 이제 고가. 한샘도 고가가 있어요? 네, 한샘에도 이제 라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샘에서 고가라고 하면은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주방이어가지고 뭐 저가 라인도 있는데 그렇게 고가를 만약에 선택하신다고 하시면은 인테리어도 맞춰서 해야지 그렇게 고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조금 더 투자를 하시게 됐더라고요. 그분은 거기서 평생 사실 건가 봐요. 그러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인테리어 이외에 아까 주방 가구는 따로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 가구는
더모 디자인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따로 이제 알아보시고 하셨지만 예.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공정을 날짜를 정해야 되고 예.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따로 하셨어도 저희한테 이제 그분 담당자 번호를 넘겨만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나 뭐 예를 들면 콘센트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드 위치, 후드를 위치를 잡아야지 뭐 후드에 뭐 펜 같은 거 연결할 때도 그렇죠. 네, 그런 거 뭐 세세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로 보시고 왔다고 하면은 그냥 담당자 연락처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돼요. 아니 공사할 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같이 작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 안 해도 그런 걸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알려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한샘이라는 브랜드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예. 거기도 AS 같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사제 같은 것보다는 낫기는 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한샘에서 가구만 사고 네. 설치는 더 모어에서 하는 방식은 없나요? 설치를 저희가 하기는 어려워요. 저희도 만약에 한샘을 쓰더라도 한샘 시공 기사분들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했을 경우에 이게 AS 문제가 좀 애매해져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이제 한샘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시공을 안 했다고 하자에 관련돼서는 이제 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해져서 네. 예를 들면은 조명도 고객님이 따로 사오실 때가 있어요. 예. 설치만 해달라고. 그럴 때도 이제 설치한 거에 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하자인지 이걸 가리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예. 저희가 당연히 설치는 해드릴 수 있는데 예. 만약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해져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제품을 살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언지를 시켜드려야지 하자가 났을 때도 그거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미리 드려요. 아하. 근데 그건 왠지 기업 논리에 네.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탁송을 받아오잖아요. 네. 근데 탁송을 본인이 했을 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네가 끌고 왔으니까 이거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이게 하자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 이런 책임전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한 업체에서 담당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게 확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도 간혹가다 이제 따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예. 아니면 이제 지인분이 있어서 예.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따로 하시게 하고 대신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설치했던 곳에서 그런 부분만 이제 처음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첨부하셔도 되고 네,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은 따로 하셔도 관계는 없기는 네. 해요. 여기서도 이제 이 한샘의 그 깨알 같은 네. 매출 확대 전략을 알 수가 있어요. 지들이 다 해야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우리가 AS를 해준다. 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겁을 먹고 당연히 원스톱으로 맡기지 않겠어요? 네. 이제 한샘에 가고 하는데도 시공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거의 하루 종일 해야지 싱크대 같은 게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이제 한샘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르기도 하고 확실하기는 하죠. 예. 아니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공사 네. 일정이나 이런 거 막치는 게 네. 어차피 다른 업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혹가다 한샘에서 이제 시공을 할 때 조금 시간을 못 맞춰서 5시까지가 공사인데 조금 더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담당자인 저한테 이제 관리소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조금 애매해지기는 해요. 아하. 근데 어차피 저희를 통해서 한샘을 했으면은 한샘 담당자가 따로 있어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담당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상관없이 처리할 수는 있어요. 네. 뭐 아무튼 결론은 더모 디자인에 다 맡기는 게 제일 속 편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좀 한 번에 수월하게 할 수 있기는 해요. 아하, 그렇군요.
오늘도 이정윤 실장님으로부터요, 인테리어의 불편한 진실 진짜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보일러를 진짜 깔아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예전 아파트 그래서 썩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베란다에 만약에 보일러를 안 깔고 싶다고 하시면은 마루보다는 타일을 추천드려요. 타일을 깔면 좀 낫군요. 네, 타일을 깔면 이제 썩지 않으니까. 그 베란다에는 보통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이제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곳에는. 그러니까 뭐 확장을 하더라도 난방을 안 켜실 거라고 하시면은, 보일러를 연장을 안 하실 거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는 이제 타일을 까시는 게 좋으세요. 그것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약서 상에 꼭 넣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제가 다음 주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 아니,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 우린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하자라든지 AS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꼼꼼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방송 안 들으면 후려치기를 당할 수 있다. 뒤통수를 가격 당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갔는데 나가자마자 곰팡이가 너무 많고, 이제 곰팡이나 결로가 많다 보니까 페인트들도 다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고객분은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베란다로 나가니까 처음에 되게 의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알겠다고. 이제 보통 집을 처음에 보러 가시면은 뭐 바닥이나 거실의 벽 이런 데를 많이 보세요. 근데 그런 데가 이제 깨끗하다고 하면은 그냥 집을 구매를 하고, 집이 좀 깨끗한 편이라서 부분만 공사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보면은 이제 첫 번째 본 거랑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베란다 때문에. 네, 베란다도 그렇고 첫 번째는 깨끗하다고 봤는데 두 번째 이제 저희랑 가서 저희가 이제 꼼꼼히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면은 이제 다 고쳐야 된다는 거를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가 보이는 부분은 깨끗하지만 뭐 샤시 이런 데나 아니면 베란다랑 닿는 부분에는 마루가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썩어 있는 부분도 너무 많고, 또 이제 주방 부분, 물을 많이 쓰는 부분에는 또 썩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다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 보러 가면 이제 거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위장을 또 많이 하죠. 그래요? 그렇죠.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맞아요. 그렇기는 해요. 향초 피워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깨끗한 부분밖에 잘 못 보시긴 하더라고요. 또 일 끝나고 가셔서 밤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밤에 보면은 이제 베란다나 이런 데도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곰팡이가 조금 있는 거는 알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견적을 완전히 다 수정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외벽 쪽에 단열 전체를 다 하고, 이제 꾸미는 뭐 타일을 붙인다는 듯 아니면 가구를 한다는 그런 거를 다 싹 빼버리고 이제 견적은 어찌됐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열을 최대화하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좀 제외를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런 걸 아셨으면은 좀 피할 수 있는 집이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이제 틀린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매일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예. 뭐 도면 같은 거를 다 전달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직접 보고서는 또 현장마다 그때 또 이제 뭐 그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안 가면 또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이제 현장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안 오시길 바랄 것 같은데 전화를 한다고요? 네, 그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미리 말씀을 듣고서는 일을 해야지 2번 안 하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고 하세요. 아하, 그렇군요. 아니 보통 다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맡겨놓고 안 가시는 것 같던데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계속 가서 확인을 해야지 이제 진짜 좀 마감도 괜찮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약간 눈치를 보시는 게 있어가지고 현장에 좀 오래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시려면 운전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운전 실력이 괜찮으신가요? 네, 운전은 잘 하시겠죠. 그러시군요. 막 칼치기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이? 진짜 과격하게 운전하시는군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운전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경불진을 첫 해부터 쫙 들으시면은 지루하지 않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2주 동안에 저희 애청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경불진 듣고서는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왔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새 식구가 왔어요. 이제 아기랑 같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다 꾸미시려고 뭐 벽에 타일도 붙이고 뭐 아기 방에 제작 가구도 짜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을 다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실측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실측을 이제 그 집으로 하러 갔는데 저희는 이제 가자마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베란다로 이제 나가서 뭐 샷이나 단열이 잘 돼 있는지 뭐 곰팡이가 없는지 보러 아니 방금 이제 단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겨울에 단열 공사가 가능한가요? 네, 보통 이제 단열 곰팡이가 피고 하는 거는 외부랑 내부랑 온도차가 심해서 이제 그러다가 결로가 나면 곰팡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베란다 부분에 곰팡이가 쓰는 건데 겨울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가 났다 하면은 겨울이나 여름 상관없이 단열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워도 공사를 하는군요. 네, 다 가능하세요. 단열은. 지금 베란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원룸 이런 데 보면 방에도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쪽부터 곰팡이가 수직으로 피더라고요. 꼭 베란다에만 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방에도 외벽이라고 하면은 외벽에는 단열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방에도 외벽 부분에는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뿐만 아니라 안방이랑 이제 외벽과 마주치는 현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외벽, 거의 외벽이랑 뭐 천정 전체를 다 단열해야 돼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겠군요. 그 집이 아파트인 거죠? 네, 아파트예요. 근데 어디서 지은 아파트길래 그렇게 곰팡이가 씁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옆동에 사시는데 이제 본인 집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이 근처에서 이사를 가려다가 이제 바로 옆동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 구조도 너무 잘 알고 집에 대해서 아주 잘 아니까 정말 대충 보고서는 그냥 계약을 하신 거예요. 뭐 층수나 이런 것만 보고. 그래서 저희랑 이제 실측을 한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고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 층 전체, 라인 전체가 이제 단열이 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처음 집은 뽑기를 잘한 거고 두 번째 집은 뽑기를 완전히 망친 거네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럼 그 동만 그런 거예요? 네. 그 다른 동은 괜찮고? 유난히 심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지금 사시는 동은 정말 깨끗하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동에 따라서 차이도 날 수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뭐 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습관이나 뭐 이런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더모어 디자인의 이정윤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모어 디자인의 이정윤 실장입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네, 요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경불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살이 빠졌어요. 네. 얼굴 살 빠지기가 쉽지 않은데. 예. 아니 고준희 씨 더 닮아진 것 같아요. 고준희 씨가 이정윤 실장님을 닮아가는 건가? 지금 그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점심을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저까지 또 못 먹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군요. 예. 아니 인테리어 일도 보기보다 힘들 것 같은데 네. 안 먹고 가능한가요? 안 먹고 가능하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딱 점심시간에만 쉬세요. 예. 그래서 딱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좀 더 전달하기가 쉬워가지고 보통 점심시간 때 점심을 제대로 못 먹기는 해요. 왠지 짜장면 이런 거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드시는데 저희는 또 이제 또 현장을 이제 여러 개를 계속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점심을 많이 먹기는 해요. 그러면 하루에 2끼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꼬박꼬박 다 챙겨 먹기는 해요. 점심은 조금 늦게 드시는 거군요. 네. 늦을지언정 새끼는 다 먹는다. 네. 그렇죠. 건강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데요. 네. 아니 그런데 매일 그렇게 공사 현장에 가셔야 되는 건가요? 네, 아침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작업 지시나 뭐 작업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뭐 목공이나 타일이나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뭐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체크하러 가고 있어요. 아니 그냥 맡겨놓으면 되지 않나요? 맡겨놓으면은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아무리 전달을 하더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랑은 또 다르게 하실 경우가 많아서 이제 끝나기 전에 좀 더 체크를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곰팡이가 피고 덜 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좀 환기도 시키고 좀 결로가 났을 때 좀 닦아주거나 이렇게 관리도 좀 필요하기는 해요. 아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곳은 거의 모든 층에서 같은 맞아요.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설계 결함 아닌가요? 그쵸. 아무래도 외벽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로가 난다는 거는 아파트 자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 시간도 오래됐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냥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단열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하. 지난번 방송에서 단열 공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요번 공사는 몇 평인데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32평이고 전체 외벽 그리고 외벽에 맞닿는 베란다랑 뭐 안방이랑 전체 베란다에는 원래 천장이 없는데 그 베란다 부분까지 천장을 다 쳐요. 단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용이 6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600만 원. 전체 다 단열을 했을 때. 예. 근데 이제 단열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고객님이 너무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스럽고 이제 단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뭐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아서 이렇게 단열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아보셨는데 그거 금액은 거의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하시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단열 방식으로 하게 되셨어요. 요즘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었을 때 타지 않는 거, 뭐 연기 안 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공사하신 거는 그런 건가요? 네, 보통 단열을 할 때는 이제 뭐 아이소핑크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석으로 하면은 뭐 온돌이나 뭐 이런 걸 깔고 그 다음에 아이소 핑크를 대고 그 다음에 석고 마감을 하는 게 이렇게 정석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다 하다 보면은 방도 좁아지고 너무 두꺼워져서 단열이 두꺼울수록 좋기는 한데 또 방이 작아지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열도 되면서 뭐 결로나 곰팡이도 방지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